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리는 코너의 이름은 문과 더하기 여대 출신의 동희의 전기 호기심이라는 코너로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를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저도 이렇게 전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또 혼자서 찾아보고 공부하거나 이 분야에서 좀 더 이제 일을 하신 분들에게 궁금한 걸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전달해드리고 또 동기부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동희에게 전기 강의를 한 지 한 6개월, 적지 않은 시간이죠. 반년 정도 이렇게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희가 열심히 잘 따라오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저에게 막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동희만 알 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질문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것을 함께 길지 않은 시간으로 나누면서 서로의 정보 지식도 나누고 또 함양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시간을 갖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질문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 글씨가 아닙니다. 동희의 글씨체입니다. 전기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되나요? 라는 그 어떤 질문자 동희의 사연을 먼저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동희야, 질문해봐. 제가 요새 전기기능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데 자세히 보니까 수학도 있고 외워야 되는 규정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일하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사실은 전기 일하면서 전기 공식 써가면서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일하진 않잖아요. 그니까 줄자라든지 전압 체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몇 달 정도 일하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처럼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일단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요, 그냥 속절없이 이야기한다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 매출이 전기 자격증이라서 이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저도 전기라는 곳에 이제 접하게 된 지 10년도 안 되고 이제 6년 차에 들어서고 있을 정도로 경력이 미천하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되게 압축해서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고 또 제 스스로가 되게 궁금한 같은 것도 있으면은 찾아보고 공부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전기 자격증이라서 우리가 왜 취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동의의 궁금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이게 위해성을 가한다. 즉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재성 같은 것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 자격증 없이 누가 어깨 너머로 이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내가 이거 갖고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전기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야 되냐? 그거 머리 아프고 생각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은데 이거 없어도 내가 밥벌이 하는데 문제 없는데 자격증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현업에서 이렇게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격증 없는 분이 퍼센테이지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당장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술자와 기능인의 차이점은
기능이는 어떤 그 기계적으로 자신이 맡은 일은 뚝딱뚝딱 해요. 그냥 어떻게 배선 깔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정도 하는 거는 기능이 수준이라 그러면은, 기술자는 남들이 해놓은 것에 트러블이 생기면은 고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깨너머로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남이 깔아놓은 어떤 그 배선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라면은 결국 자기가 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론적인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원인을 파악하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는 뭐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자동차 운전병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동차의 기본 그 메커시즘, 그 뭐 기계의 원리 같은 거, 그리고 부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알다 보니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현장을 나가다가 자동차 그 제네레이터, 즉 발전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 자동차 블랙박스 보면 전압이 몇이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니까 그 경고등으로 그 배터리 그 등이 켜지고 그 전압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이제 14V가 넘던 게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차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위기인가 하는 생각에 그냥 달릴 수가 있고, 그러다가 길 가운데서 멈춰버리면 소위 다른 차한테 피해 주는 것도 물론이고 내 자신도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차가 지금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차가 길에서 멈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까운 카센터를 가서 이 제네레이터를 교체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아예 이제 도로 갓길 쪽으로 미리미리 주행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배터리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차량에 있는 그 전기 장치, 대표적인 것이 헤드라이트 같은 게 있겠죠. 평소에 저는 이제 낮에도 켜고 다니는데 일부러 그것도 끄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제 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송풍 그런 것도 끄고, 그리고 뭐 와이퍼 같은 거나 워셔 같은 것도 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그 전기 소비를 줄여가면서 가능한 주행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뭐 큰 사고 없이 견인하기 좋은 위치까지 차를 완전히 세웠고, 나중에 이제 배터리가 완전히 날아가서 시동까지 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브레이크도 잠기고 핸들도 묶이는 등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것을 알고 나니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생길 뿐더러 자신에게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 자동차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이런 메커시즘 이런 것을 알아두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다. 근데 이 전기는 그보다도 훨씬 잘못 다루면 위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은 위험함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고, 건물 같은 데 화재 같은 거,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감전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동희야, 지금 이 사진들을 봐봐. 뭔가 복잡하지? 뭐가 뭔지 알겠어? 뭐 여기 보니까 변압기라고 써있네. 변압기라는 글자라도 이제 읽어봤네. 또? 잘 모르겠지. 전격 용량에서 20kVA. VA가 볼트 암페어잖아. 그래서 이게 피상전력. 그래. 왼쪽은 이게 뭐야? 뭐야? 모르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오빠가 바깥에서 찍은 사진들이야. 왼쪽이 뭐고 오른쪽이 뭔지 알 것 같아? 잠실 수서. 지명만 눈에 보여? 이거 봤는데 이거 ABC를 CBA로 바꿔준 거라고 그랬는데. 좋아.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잠실 수서라는 글자, 변압기라는 글자, 그리고 놀랍게도 그 kVA라는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하는 바로 변압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이제 이런 게 슬슬 보이는 건데,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용어, 단위, 뭐 숫자 이런 것들로 많이 있어서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많은데, 슬픈 것은 실제 이 전기 관련 기기나 공사 현장 혹은 만들어진 그 설비 같은 것은 그런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뭐 전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저게 궁금해.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는 사수님한테 선배님 저기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선배님이 친절하게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응 들어가야지 뭘 그렇게 궁금해 네가 알아서 찾아봐. 실제로 선배님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현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 왼쪽에 큰 그림 동의가 이게 뭐야 했던 건데 분전반입니다. 분전반.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모터 수리 공장의 분전반인데 이 큼직한 차단기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분기 차단기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공통점이 바로 3상 4선식. 3상 4선식은 우리 동의도 좀 들어봤을 거야. 전기 자격증 공부하면서 뭐 380V 이렇게 들어온다. 뭐 그런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버스바 즉 부스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3상 4선식을 이렇게 빼주는 거. 이런 것을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거는 이제 릴레이라 그래가지고 그 접촉 하는 데에서 일반 스위치 같은 걸로 용량을 못 버티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부드럽게 체결, 그러니까 붙여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설비 같은 거고 결국 이 차단기는 이제 또 배선 차단기라 그래가지고 과부하 그리고 단락 그런 것으로부터 그 전로를 보호하고 설비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전기 설비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의가 가장 힘들었게 공부했던 게 바로 전기기기라는 과목입니다. 이거 뭐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 유도 전동기, 뭐 변압기, 뭐 전부 다 공통점은 기로 끝나는 단어인데 뭐 각기 막 비슷비슷한 공식에다가 헷갈리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변압기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이 변압기라는 것을 동의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용량 이 단위까지 발견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전기 과외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 다 나와요. 대표적인 게. 자, 5개용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 실외에서 써라. 단상. 3상이 아니다. 220V 같은 단상을 뽑을 때 쓰는 거다. 또는 이 3상 변압기 중에서 하나만 뽑은 거다. 그리고 유입잔행식 뭐야? 기름을 넣고 스스로 낸 것 같다. 그런 단어들이 다 있는 거. 주파수 60Hz 있고 임펄스 전압이라는 건 이제 맥박같이 볼딱 뛰는 전압인데 75도씨에서 2.9% 정도 이렇게 뛴다. 온도 상승, 권선에서 55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유량, 절연유를 넣었는데 그 절연유의 용량이 58L이다. 총 중량, 이 변압기의 무게, 절연유까지 넣어갔을 때 190kg다. 그리고 1차 측 같은 경우에는 상전압이 13200V에 전격 절주는 1.51A지만은 2차 측 같은 경우에는 변압하고 나서 나오는 전압으로서 235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전류는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결선도는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감극성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한 번씩 들어본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공부 같은 게 얼핏 보기에는 막 외워야 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쩐다 하더라도 막상 이게 현업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역으로 말을 하면은 자격증 공부를 안 하고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현업에 쓴다는 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저희 그 가게 즉 사무실 있는데 근처에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이 내려놓은 변압기에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양해는 구했죠. 저기 일하는 사람인데 변압기에 관심 있다 하면서 찍어가니까 마음껏 찍어가시면서 저는 안 찍어요 막 그렇게 농담도 하시는데 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소하지만 이런 걸 공부하면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송전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 기능사보다도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나오는 전력공학이 결국 송배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는 단어들이 막 있을 거예요. 154kV라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154,000V의 송전선로이고 여기서 말하면 잠실과 수서 사이의 TL, 트랜스미션 라인, 즉 송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의가 지적한 게 여기가 ABC인데 여기는 CBA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렇게 송전선로가 이 송전탑을 경계로 서로 위치가 바뀌는 것이 우리가 그 전력공학에서 공부하는 연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연가. 뭐 3분의 1 지점마다 이렇게 서로 상의 위치를 바꿔갖고 평형을 만든다. 그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두면은 그냥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던 대부분은 또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전기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이런 뭐 명판 같은 것도 보면서 이게 뭔 얘기인가 이런 걸 볼 줄 알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비닐하우스에 가서
공사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금속 덕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금속 덕트 안에 제대로 공사를 했나 봤는데 이걸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아시나? 동의는 알 것 같아? 뭐 전선도 있고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일반인들 자격증 없이 그냥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걸 딱 보고 뭐가 잘못됐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면 전기 설비를 통해서 전기 규정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색깔이 있는 전선, 즉 흰 전선 그리고 이 녹색, 빨간색 전선 같은 경우에 절연 전선인데 절연 전선을 이렇게 덕트 안에 넣었을 때 전선관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게 2.5 제곱밀리미터의 그 CV 단심 케이블이거든요. 단심. 그러니까 원코어짜리지. 이걸 이제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히터에 연결을 했는데 이 히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히터가 12대가 연결이 돼 있고 이 히터 하나당 900W, 약 1kg 정도의 전력 소비를 가져요. 근데 대략 그러니까 10kg 정도의 전력 소비를 하는 이 환경에서 2.5 제곱밀리미터, 현장용으로 2.5 스퀘어짜리 전선을 썼다. 이러면 조금 전기 일을 해보시는 사람들이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규정에 맞지 않는 전선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물론 이 공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이제 설치하신 분이 전기를 좀 이제 아셨나 이렇게 시공을 하셨는데 이 비닐하우스 이제 증설 공사를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증설하기 전에 미리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증설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하면은 증설 과정에서 이제 사용장 점검이나 검사 같은 것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소위 빠꾸 다시 공사해와라 이런 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먼저 보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공사 의뢰하신 분한테 말했죠. 전기 공사 누가 하셨어요? 딱 물어봤더니 뭐 따로 부르지는 않고 그냥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뭐 여기 완전 공사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신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 돈도 얼마나 많이 지불했는데 잘못될 리가 있겠나요? 했더니 제가 그 의뢰하신 분한테 이렇게 저먹저먹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위험하고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설명하니까 이제 의뢰를 하신 분들이 돈을 들여서라도 재공사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지금은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다시 이제 전선 포설도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사용전 점검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규정이 완화되지는 않고 점점 까다로워져요. 특히 이 뭐 전기 관련 이슈가 터졌다, 뭐 사고가 터지거나 화재가 나와서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다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맞잖아요. 그러고 나면 규정이 점차 이렇게 옥죄어 오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용어나 아니면 그 규정의 세부 내용 같은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내가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규정 같은 게 뭐가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뀐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하게 되고 두 번 공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이제 고객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 뭐 좀 아는 사람이구나. 특히 전기 같은 것은 잘못 따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그냥 좀 공사비 싸게 한다고 그냥 제가 다 할게요 하면서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해도 전기 들어가는데 상관없잖아요. 이런 정말 그 우리 현장용으로 후르꾸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기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이제 동의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은 사실 자격증 공부고 뭐고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저도 공부 같은 것을 그냥 막 즐거워하는 타입은 아닌데 이 공부라는 것이라는 게 결국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나중에 뭐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고득점을 취득을 하든 간에 자신의 어떤 성취, 어떤 그 작은 성과 같은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있지만은 그 하기 싫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어떤 성실도 같은 것을 좀 함양시키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그치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용어 같은 것도 외우고 답답하죠. 인간이란 건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인데,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구속된 상태에서 뭔가 성실하게 하는 그 자세가 몸에 익히다 보면은
이 전기라는 거 특히 이제 차분하게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이게 급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게 많아요. 이런 어떤 차분한 상태 같은 거, 즉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자신에게 어떤 그 몸이 체득한다 느껴진다, 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의심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저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저냥 뭐 이렇게 배송공사 하면서 밥벌이 하는데 문제 없다 하는 분들은 그냥 자격증 같은 거에 필요성도 못 느끼고, 굳이 그런 걸 왜 해 하면서 뭐 아까 동야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뭐 현장 나가면서 계산기 가지고 가냐 뭐 이러면서 안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시공하고 싶고, 또 좀 더 전문가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기 기술자로서 남들이 해놓은 것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수리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전기 공부를 직접 하고 머리로서 그리고 몸으로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기 자격증 취득을 동의에게 권하는 거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고 나서도 공부해야겠네. 굳이 공부를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하지만은 이제 오빠가 종종 혹은 가끔 이렇게 현장에 불러서 오빠가 설명을 해줄 거야. 전에 동의가 공부했던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게 이런 거야. 딱 얘기를 하면은 자격증이 없을 때는 이씨 뭐 돌이키면 잊어버려. 아 그래? 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그래도 자격증에서 봤던 용어 같은 것이 나오면 진짜 그러네. 진짜 실무에서도 이렇게 쓰네. 이렇게 되면 훨씬 내 것으로 이해하기가 좋고, 결국 그런 게 산 교육인 거지. 알았어. 결론부터 말하면은 말귀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동이야. 이걸 딱 들으니까 왜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지 느낌이 와? 너무 길게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와닿지? 응, 알았어. 자, 그러니까 이제 지치지 말고 좀만 열심히 하자. 알겠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 설명 같은 거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요. 뭐 이제 동의가 궁금해하는 거 외에도 이제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 메일이 되었던 아니면 여기 댓글 코너 같은 게 되었던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이런 질문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건 못 해줘요. 저는 좀 솔직해가지고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말씀드려요. 여튼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고, 이건 뭐 강의가 아니니까 화이팅 그런 건 없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